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러시아의 우방국인 중국이 사실상 러시아의 침공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중립 노선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 사실에 대해서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이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왕 부장에게 미국과 나토가 약속을 저버리고 계속 동진을 해서 러시아는 부득이하게 자기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에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면서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복잡하고 특수한 경위가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또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권리를 인정한다면서도 침공에 대한 평가나 비판은 없이 러시아의 침공 이유를 이해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행위를 침략 행위 또는 유엔 헌장 위반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자, 중국이 겉으로는 중립적이지만 사실상 우방국인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도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 속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해서 중국의 잔치를 축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개막식에 앞서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우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면서 간접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며 실익을 챙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엊그제 23일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수입해오던 러시아산 밀을 러시아 전역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선 중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받기로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전쟁 국면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제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제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면서 어떤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에도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러시아가 경제를 유지하는 데 기꺼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국제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수입국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과 대만 관계도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우크라이나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죠. 네, 중국이 나토 확장에 반대하는 러시아를 사실상 지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침해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만 변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 모두 이 같은 분석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台湾的确不是乌克兰，台湾从来都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这是无可辩驳的历史和法理事实。一个中国原则是公认的国际关系准则。台湾跟乌克兰情形大有不同。 我们不但在世界的产业链重要，同时无论就地缘政治或地理环境。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워서 대만과의 통일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은 대만 문제를 두고 완전한 내정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는 반면 대만은 오히려 사회 혼란을 노린 중국의 인지전이자 잘못된 정보라고 일축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어제 중국은 대만을 향해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면서요. 네, 대만 국방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어제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중국 군용기 9대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만군은 이에 대응해서 초계기를 파견하고 또 무전 퇴거 요구, 방공 미사일 추적 등으로 대응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의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라는 점에서 대만에서는 이번 무력 시위에 대해서 더욱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대만 일대를 관장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부 역시 중국 SNS 웨이보에서 동중국 해역에서 최근 진행한 훈련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전선에 투입될 상륙함과 상륙정도 동원했는데요. 중국 관변 매체는 사진 속 상륙정이 전에 공개되지 않은 신형 장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제기할 때 가짜 뉴스로 치부를 했었는데 뒤늦게 우크라이나 교민들을 대피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도 현지 안전 위험이 커지자 뒤늦게 전세기를 보내서 귀국 희망자를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한 긴급 통지에서 현지 시간 27일 밤 12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는데요. 전세기 탑승 여부는 개인별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매체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약 6천 명의 중국인이 머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일찌감치 자국민 대피와 여행 금지령을 내린 서방 국가들과 달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중국 대사관은 가급적 외출 자제를 당부하면서 장거리 운행에 나서는 상황이라면 중국 국기를 부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중국인들도 웨이보를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중국 국기와 여권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